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전 셰파 윤코치입니다. 오늘은 숫자도 전혀 모르고 경험도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포자라는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가계부도 써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제가 재무회계를 알 턱이 있나요? 전혀 없죠. 물론 관련 업무를 해봤을 리도 없고요. 관련 업무를 굳이 꼽으라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재무회계팀을 도울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사용한 법카 영수증을 거들어 다녔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너무 관련이 깊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업무를 얼마나 했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무경험자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였고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도 또 주변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아도 저와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들을 필요한 순서대로 급한 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세무법인의 담당자 분들이나 은행 직원분들이랑 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친하게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나 요청을 드렸을 때 민망하지 않은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했던 업무 범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법인 계좌 관리를 했었고요. 주간 단위로 자금 주보랑 또 월간 단위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했었고요. 연간 재무제표 관리하는 일,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세무 관련 업무나 비용 관리하는 일,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급여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업무들을 했었어요. 각 업무들을 했던 저의 아주 소소한 팁을 좀 풀자면, 첫 번째는 법인 계좌 관리인데요. 저는 계좌 관리가 자금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계좌를 하나나 두 개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자금의 용도별로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 하나, 요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투자를 받으셨다면 투자처별로 투자금 통장, 그리고 정부 지원 과제를 하는 중이라면 지원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장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이걸 증빙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때 꽤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주간 자금 주보입니다. 요건 한 주간 우리 자금 중에 현금이 어떻게 들고 났는지를 디테일하게 적는, 관리하는 장표예요. 자금 주보를 작성하면 주간 단위로 우리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작성한 내용은 매주 월요일 대표님과 둘이 싱크를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그 날이 아니더라도 궁금하면 언제든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를 했었어요. 이걸 작성해 두면 좋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가세나 법인세, 재무제표 작성할 때처럼 통장을 아주 탈탈 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걸 열었을 때 이때 이게 왜 나갔더라? 이건 어디서 들어왔더라? 이건 뭐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간 단위로 쓸 때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마당에 석 달치를 보고 6개월치를 보고 1년치를 보려면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주간 단위로 쓰는 게 석 달치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기억하기가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월간 현금 흐름표입니다. 요건 한 달의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장표예요. 월간 단위로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떤 달에 어느 계정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다른 달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남은 달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비용을 계획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자금주보랑 다른 점은 물론 주간이냐 월간이냐도 다르지만 자금주보는 현금의 흐름을 기재를 한다면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 흐름표이기는 하지만 통장뿐 아니라 카드의 사용 내역까지 모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대표님과의 싱크를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로 작성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네 번째, 연간 재무제표예요. 연간 재무제표는 법인이라면 1년에 최소 한 번 혹은 2번은 작성하게 되는 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식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일이 전혀 없었겠죠. 당연히 제가 직접 작성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파트너가 그 작성할 때가 돼서 저한테 자료들을 요청하면 저는 그걸 싹 모아서 파트너한테 보내주고요. 파트너가 초안을 작성해주면 이게 우리 회사의 상황이나 실정에 잘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뭐 계정 분류는 잘못 들어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봤던 것 같아요. 계정 변장 하나하나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잘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재무제표다 이런 칭찬을 좀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다섯 번째는 정부나 기관의 지원금 신청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지원금 관리는 사실 하고 있는 과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이게 뭐 팁스냐 초창패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지원금을 웬만하면 인건비로 쓰려고 했어요. 특히 급여로 사용하면 증빙이 좀 더 쉽더라고요. 이걸 급여로 매월 신청을 했었는데 매월 신청을 하면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하지만 또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익숙해져서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과제들은 정기적으로 정산을 한 번씩 하는데 그 외에도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자료들을 챙기는 업무들은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사용 내역이나 회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관리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음은 세무 관련 업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경험자잖아요. 그래서 기장이나 세금, 예수금 신고는 할 줄 모르니까 파트너의 도움을 받았고요. 저는 세금, 예수금의 납부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관리 같은 것들을 했어요. 홈택스는 제 친구였죠. 7번째는 비용 지급 요청 프로세스 관리예요. 이건 내부의 비용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용 관리를 전반적으로도 했지만 비용 관리 프로세스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슬랙으로 이 비용 지급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프로세스가 있지만 요청을 할 때마다 팀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한테 방법을 묻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렉스로 처리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바꾸고 상세 내용은 참고할 수 있게 노션의 내용을 정리해뒀어요. 덕분에 팀원들은 저한테 더 이상 방법을 묻지 않게 됐고 누락건 없이 히스토리 관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는 법인카드 발급이랑 관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용은 사용하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편리한 게 짱입니다. 네, 짱이에요. 저희는 개인별 기명카드를 하나씩 모두 발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용이 나가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뭐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개인에게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게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각자가 사용한 내역을 고이드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우리 팀원들도 모두 편하고 행복했다. 와, 이제 드디어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는 급여와 퇴직연금 관리예요. 제가 하지 못했던 업무 중 하나죠. 페이롤과 4대 보험 신고. 그래서 이 업무들은 역시 파트너들의 좀 도움을 받았고요. 저는 급여 명세서 발급이나 급여 이체, 4대 보험, 내일 채용 공제, 학자금 납부처럼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은 모두 비용과 관련된 일이고 숫자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히 저는 급여를 보낼 때마다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론도 틀리면 안 되니까.
예, 기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더블 체크했고요. 이때 이체와 발송은 예약 기능을 사용해서 미리 확인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퇴직연금은 뭐 규약도 만들고 뭐 가입도 하고 가입자 추가도 하고 퇴사자 관리도 했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은행 직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모르는 내용들은 자꾸 물어봤어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오고요.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서 모두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내용들 중에는 또 따로 풀 내용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떼서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사실 재무회계 업무의 아주 일부일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에게 하실 수도 있죠. 초기 스타트업들에는 하지만 이 제가 했던 업무 정도면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충분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담당자가 없더라도 자금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수포자이고 경험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해냈으니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처음도 모르겠다면 제가 있잖아요. 또 찾아주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지원 셰르파 윤코치. 이렇게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 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는 곧 다시 만나요.